그 월급에 잠이 와? 그 월급의 잠이와는 월급이 전부인 2천만 월급쟁이들의 불면증을 해소하는 방송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월급에 또 잠이 오게 하는 방송 머니스토리 TV 뭉치 양승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그 월급의 자매와 책이 얼마나 잘 팔리는지 지금 전혀 관심이 없겠지만 요즘 기업 단위에서 주문이 좀 많죠. 아, 그렇죠. 희한하죠, 그죠? 많이 들어오고 있죠. 예, 기업들이 월급 안 올려주고 우리 책으로 대신 떼우는 건 아니겠죠? 예? 그런 걱정이 들더라고요. 그런 일은 없어야 되는데. 자, 어쨌든 비슷한 상담 사례가 있어서 오늘 같이 또 이렇게 나누고 또 같이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요즘 다들 그 월급에 잠이 오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신 것 같아. 예. 네. 예, 사업하시는 분들은 월급을 안 받지만 사업이 안 돼서 잠이 안 오고. 최근 잠이 안 오시는 분들 사례를 보면 대부분 이제 고만고만한 급여, 연봉 고만고만한 연봉 3천, 5천 정도 되시는 분들, 이쪽 분들이 항상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3천, 5천도 적은 게 아닌데. 그렇지. 적은 게 아닌데 다만 이제 애가 딸렸냐 안 딸렸냐, 뭐 그렇지. 대출이 있냐 없냐 이런 차이들은 있지만 그래도 결코 적은 돈은 아니죠. 3천, 5천. 그래서 오늘은 이런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정도 잠이 안 오시는 분들 중에서 최근에 이제 자분 중에서 오늘 왜 이리 말이 안 되노? 좀 이제 고민을 나누어 주시면 참 이런 분들이 고마워요, 그죠? 네. 이렇게 고민을 나누어 주어서 자신에 대한 솔루션도 물론 저희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또 동시에 이제 많은 분들한테 비슷한 사례들이 많을 건데 이런 것들을 나누어서 이렇게 공유하고 또 많은 분들의 실질적인 또 지혜와 도움을 준다는 게 대단한 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번에 보내주신 사연 읽으면서 저희가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30대 중반의 남성 회사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항상 잘 듣고 있는 방송인데 최근에 하고 있는 고민에 대한 대답이 없어서 상담 요청을 드립니다. 독신입니다. 네, 또 싱글이신 것 같아요. 30대 후반의 남성 싱글. 현재 재무 상태는 현재 약 8천만 원 정도가 있다. 오, 부자다. 근데 이제 예적금 위주로 가져 있고, 그리고 이제 종신보험 이제 하나 있으시고, 그다음 퇴직금 약 1,800만 원 정도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퇴직금이 퇴직시, 퇴직시. 현재 상태, 현재 퇴직을 가정 시에 1,800 정도 이게 받을 수 있다. 1.8천만 원 이대로 따지면 1억 8천만 원이라는 아니구나. 1,800만 원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위험 기피 성향이 매우 커서 졸업하면서 생겼던 2천만 원 정도의 대출을 최우선 순위로 갚아서 현재는 대출이 없습니다. 야, 이 학자금 대출 참 청년들 문제예요, 그죠? 네. 대부분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전에도 학자금 대출에 대해서는 이전 방송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금리도 좀 낮고, 좀 고금리는 저금리를 갈아타면서 좀 상한을 늦추시는 게 실질적으로 좀 마음이 가벼워질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다. 그 부분 좀 유지했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주식 펀드는 200만 원 정도 해봤는데 시장 상황에 따른 손실률이 매일 신경이 쓰여서 그냥 예적금으로 위험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렇죠. 방송을 통해 중위험, 중수익을 지향해야 하는데 우리가 이런 방송들 자주 했죠, 그죠? 그렇죠. 그게 참 어렵기도 하고 손실보다 원금 유지가 더 우선순위라서 지속적으로 현금만 땅땅 모으고 있답니다. 네, 어찌 보면 얘기 잘 하시고 있으신 것 같은데, 회사에서는 평균 세금 떼고 290여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고 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연봉이 한 3,500? 그러겠네. 그 정도 되시는 분이신 것 같은데, 문제는 회사의 상황이 어려워서 5년 이상 더 다닐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어려운 기업들이 많아요. 특히 중소기업들. 30대 후반이신데 5년 정도 다니실지 의문점 가지고 있다. 부모님께 손 벌릴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서 150만 원 정도는 생활비, 150만 원 정도는 저축을 하고 있습니다. 야, 참 근검한 분이시다. 생활비는 보험에 아까 종신보험이 15만 원, 15만 원, 통신비 10만 원, 10만 원, 전기요금 8만 원, 가스요금 8만 원, 주유비 30만 원 등 기본적으로 80만 원 정도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야, 생활비 80만 원. 일단 여기 용돈은 없는데 그렇죠. 일반 생활비는 그렇고 이제. 고정적으로 80만 원 정도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여행이나 자동차 보험 등의 지출률이 생길 경우에는 그래서 한 달에 저축은 대략적으로 120만 원, 그다음에 특별한 게 없으면 180만 원 정도 저축이 가능하다. 평균 한 5월 한 150 정도. 네, 그죠? 가능하다. 이렇게 절반 이상은 저축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네. 평균 150만 원을 저축해도 1년 같으면 1,800, 한 5년 같으면 거의 1억에 가까운 돈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모았다. 그래서 이분은 5년 동안에 1억 정도를 모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네. 1억을 모아서 2천 대출 상환하고 나니까 지금 한 8천만 원 정도 있다라는 거지. 네네네. 그리고 연말부터 새로이 집을 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저 같은 이 뜨내기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런 내 집에 대한 지향이 있다라는 거죠. 즉, 주위에서 이제 아버님이라든지 아버님이라든지 형제 분들이 이제 집을 사라고 계속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알아보니까 15년에서 20년 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15평 정도에 1억 정도. 1억 정도. 20평 정도에 1억 3천. 30평 정도에 2억 2천. 평당 한 6, 700 정도 한다. 그래서 6, 700. 뭐 지역 거주지에 대한 정보는 없지만 이걸 이제 겨쳐봤을 때 경기도 변두리 또는 지방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은 강력시가 아니라 수도권 또는 강력시가 아니라 아파트 가격이 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15평 아파트가 최근에 1억에서 9,700만 원으로 가격이 빠지는 것도 목격하고 있습니다. 예. 자, 결론. 자,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선택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본인이 생각할 때. 그렇죠. 그냥 현재 거주하는 원룸에서 월세로 버티면서 현재 가지고 있는 현금 자산을 투자로 사용한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본다 이 말이겠죠. 그렇죠. 예적금에서 조금 빠져나와서. 자, 두 번째, 작은 15평 정도 되는 아파트를 구입한다. 네. 그러면 이제 일단 가지고 있던 돈을 다 아파트로 들어가야 되네.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큰 평수 아파트를 이제 대출을 껴서 구입을 한다. 거기다가 있는 돈 다 넣고 또 대출까지 받아서 한다. 그래서 지금 이제 1억 정도 되지만 한 1억 정도를 받아서 2억짜리 산다 말인 거죠. 예. 예전에 부모님이 사채를 제 명의로 사용해서 과거에 39%되는 고리 이자를 갚았던 기억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출에 대해서는 이분은 신기식적으로 싫어하고 있는 거죠. 가극 문제가 있으신 거고요. 그리고 이제 현실적으로 30대 후반으로 가는 입장에서 일단은 결혼 확률은 줄어드는데 큰 아파트가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라든지 형제와 상의해 보니까 항상 결혼과 투자를 감안해서 24평 정도는 가야 한다. 그래서 담보대출을 하면 된다. 이렇게 주위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본인이 보시기에는 이제 부모님이나 형제는 아직 부동산 만능주의에 빠져 있다. 그리고 대출에 대해서는 전부 그렇게 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분은 뭐 저희 방송도 듣고 평소에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자기는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통 이제 결혼을 하지 않은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들이 보통 이제 자식들을 좀 걱정을 하잖아요. 부모들은 그렇죠. 예. 빨리 그 책임을 끝내고 싶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데 막 혼처를 이제 구하기 위해서 막 이리저리 부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보통 이제 자랑을 많이 하지 자기 아들 딸들에 대해서 대체로 이 자랑할 때 특히 아들에 대해서는 어떤 자랑을 하냐면요. 우리 애는 이 집도 딱 장만 해놔서 아무 걱정이 없어 이런 이야기 이게 이런 이야기가 일반 어른들한테는 집을 가지고 있다는 게 과거에 예남에 집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그 정서들이 많다 보니까 자꾸 결혼하지 않은 아들에 대해서 결혼할 때 집 이것들을 자꾸 강요하나 봐요. 네, 그래서 이분은 이제 그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사 사정이 좋지 않고 해서 앞으로 지금 현재 세금 떼고 290년만 원 받은 수입이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도 들지 않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고민인 거죠. 지금 현재 월세로 버텨야 되는지 그리고 현재 있는 돈만큼 15평 정도 되는 아파트를 이렇게 구입해야 될지 아니면 그 부모님이나 형제 조언처럼 빚을 내고라도 좀 큰 평수 아파트를 대출 구입해야 될지
이에 대한 고민이 있으십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볼 때는 복잡한 고민은 아니죠.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1, 2, 3, 뭐 1번 그냥 원룸 원세로 버티면서 현금 자산을 조금 이제 적극적으로 투자로 활용한다. 2번 작은 15의 아파트를 지금 돈을 다 때려박아서 산다. 3번 그것도 모자라서 대출까지 받아서 큰 평수로 산다. 당연히 뭐 본인도 생각하고 있지만 3번은 아니라고. 예, 아니 뭐 이게 지방이잖아요. 네. 예, 지방에 아파트 자체가 뭐 서울도 마찬가지인데 서울 수도권도 어지간한 데는 투자 가치가 없는 데인데 주거 기준으로 돌아서 있는데 그럼 뭐 지방에까지 뭐 빚까지 얻어서 이래 할 필요는 뭐 전혀 애시당초 없다라고 하면 이제 1, 2번 정도인데 어떠세요? 우리 뭉치 씨는? 그래서 이분은 답은 스스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에 대한 좀 확신을 조금 더 저희를 통해서 그렇지. 얻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유답, 네. 답은 당신한테 있다. 예, 일단은 부동산을 지금 왜 구입해야 되냐에 대한 원초적인 질문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2천만 월급쟁이들의 금융호구 탈출을 위한 그월잠 프로젝트 머니스토리 TV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분이 결혼했어요? 결혼 안 했지. 안 했죠. 부양가족? 없지. 없어. 예. 그럼 부동산을 산다는 건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부동산을 산다는 건 일단 세금도 내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그 부동산 보유에 대한 비용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대출까지 껴신다고 하면 대출 비용도 당연히 감당하셔야 될 거고 즉 그 말에는 뭐냐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에 의미가 있다라면 투자 용도로서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지. 예. 이자 이상의 또 상승률을 기대할 수 있다면. 예. 근데 지금 이제 꼰대가 얘기한 것처럼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벌써 신호는 떠 있고요. 이제 공급 과잉이 많이 된 상태에서 17년, 18년도에 대한 어느 정도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즉 상승에 대한 그 포인트보다는 물론 이제 지역적인 편차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는 하방에 대한 압력이 더 강한 상태에서는 지금 특히 지금 현재 15평짜리 1억 정도 되는 이런 지역에서는 아마 투자로서는 그 메리트는 없을 거로 그러니까 판단됩니다. 이 부분을 네. 더 단순하게 보면 네. 내가 지금 15의 아파트를 지금 구입하는 것과 예를 들면 2, 3년 뒤에 어떤 결혼을 한다든지 어떤 이제 신분상의 변화 이후에 그것을 감안해서 그 형편에서 구입을 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는 거죠. 네. 만약 2, 3년 뒤에 어떤 이제 본인의 형편의 변화에 따라서 집이 필요하다고 구하러 다녔을 때 이 지금 거주 지역의 15의 아파트가 지금보다 예를 들면 더 많은 돈이 들까? 예를 들면 네, 그런 것들을 판단할 때 우선 이 쭉 적어주신 내용, 이 분위기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지방의 부동산 아파트 거주자 이런 것들을 보면 그건 아니다. 그죠? 그리고 그 지금 현재 현금 흐름 자체가 좋지 않아요. 예를 들면 내가 빚을 내진 않더라도 있는 금액 1억을 가지고 집을 샀어. 그럼 지금 현재 이분은 금융자산이 하나도 없으신 상태인 거죠. 예. 맞죠? 이게 더 불안하다라는 거야. 중요한 거 금융자산 한 개도 없는데 집 하나 있어. 그 중요한 거는 이제 5년 뒤에 아니면 5년 이내에 현금흐름 끊겼어. 어떻게 할 건데? 그렇지. 빚 낼 거잖아. 빚을 싫어한다며. 예. 빚을 싫어하는데 빚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지. 맞죠? 그리고 이제 15평 아파트에 지금 가진 돈이 다 몰빵이죠. 몰빵으로 들어있으면 이게 굉장히 소위 말하는 무겁죠. 유연성이 훨씬 떨어지죠. 그렇죠. 무거워서 만약에 이것을 또 뭐 처분한다든지 할 때도 또 비용이 들 거고 처분 비용이 들 거고 그게 상당히 무겁다는 거죠. 이게 그렇다고 해서 올라갈 것 상승할 것이다. 그래서 조금 구입했던 가격, 되파는 가격 차이에 어떤 차액을 얻을 것이다. 그것도 기대하기 힘든다면 굳이 지금 15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조차도 제가 딱 볼 때는 아까 이야기했던 부모님들 입장에서 야 우리 애는 집도 있어 그러니까 빨리빨리 좀 좋은 여자 좀 소개해줘. 딱 이 용도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렇지. 그 용도를 위해서 내가 지금 1억을 투자한다. 요것은 1억이 아니라 지금 자산을 다 소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체 자산을. 그렇죠. 전체 자산 총 1억을 지금 현재 1억 원도 아니고 8천만 원인데 1억을 모았다가 2천만 원을 갚고 자택금 대출. 1억조차도 사실은 돈이 모자라죠. 15 아파트를 살려면.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아시다시피 불확실한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는 이제 결혼에 대한 물론 이제 항주는 적다고 하시지만 결혼에 대한 이슈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직에 대한 이슈가 있으신 거죠. 그 말하면 뭐냐면 주거지가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큰 이제 상황인 거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결혼을 아직 안 해보셨겠지만 결혼을 하시면 그 이후에
분명히 그 자녀가 생기고 난 이후부터는 또 주거 이전에 대한 그렇지. 계획이 분명히 생기실 겁니다. 그러면 그때 또 이주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 그때 집이 처분이 안 된다든지 더 나은 가격에 팔 수 없다라면 이분한테도 리스크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결론으로는 이번 3번은 물론 아니라고 본인이 스스로 단정을 했고, 그건 당연한 거고, 2번조차도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떡 좋은 판단이라고 동의해드리기 힘들다. 그리고 이제 월세로 사신다고 하셨는데 원룸 월세 사시면 올해부터 월세 소득공제 한도도 좀 많이 늘어날 것 같고요. 월세 내는 것 자체가 비용이 셀러맨 같은 경우는 그 소득공제에 대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생각보다 부담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 원룸 월세로 보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현금 자산을 조금 더 지금 은행 예적금에 묶여 있는데 이것을 이분이 보니까 위험을 그렇게 또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죠. 예. 그래서 너무 이렇게 적극적인 예를 들면 주식이라든지 주식형 펀드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방송도 많이 들으셨다 하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소위 중수익, 중위험 네. 그죠? 그런 정도의 투자처 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좀 이제 찾아서 현금 자산도 현금 자산을 몽땅 걸로 가자는 것이 아니라 일부 조금 분산을 해서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최근에는 채권형 또는 채권 혼합형 이 펀드를 좀 찾아보면 왜냐하면 지금 현재 금액대에서는 쉽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1년 정도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원금 소실 가능성은 생각보다 낮고 은행 금리보다는 한 2배 정도 되는 기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자기 상황이 변했을 경우에 현금 확보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채권형이나 채권 혼합형 쪽 상품을 좀 알아보신다면 은행 예적금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더 나은 기회대 수익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투자 관점에서 본다면 15평 된 아파트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5년, 20년 된 아파트예요. 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2004년도 이전 아파트, 이후 아파트는 평형 자체가 틀려. 구조 자체가 틀려서 투자 가치가 생각보다 적고 뒤에 그러니까 2004년 이후가 훨씬 잘 빠졌다. 잘 빠졌고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재건축 재개발 핫하지만 지방 같은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 이슈도 적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그런 이슈는 분담금에 대한 문제 때문에 오히려 더 투자 가치가 안 줄 수도 있고 주거지가 환경이 좀 낙후돼 있다는 측면이 좀 강하다면 차라리 만약에 집을 투자하시더라도 이양하실 거면 새 아파트가 그나마 낫죠. 이분한테는 추후에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투자처로서 관심 가질 때 과거에 오래됐고 싼 거보다는 차라리 신규 아파트 쪽에 관심 가지는 게 더 좋을 수는 있다. 이분도 좀 추가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서 이제 나중에 어쨌든 그런 행편의 변화, 본인의 어떤 신분상 이런 변화가 생길 때 그때 맞추어서 주거지 또 회사 이런 상황들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판단하면 좋겠다. 어쨌든 이런 이제 소위 이제 중수익, 중위험 이런 펀드들 이런 그 투자 상품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은 이제 앞에 했던 우리 방송이나 또 앞으로 할 방송들에서도 이런 것들을 자주 소개해드리고 할 테니까 지금 예금 적금을 기반으로 해서 조금씩 이쪽에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구성해 나가는 걸로 오늘 주신 질문에 대한 나름대로 답을 또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꼰대는 어떠세요? 이게 30대 중반의 남성 그리고 이런 주위에 지방에서 분위기를 알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뭐 촌놈들 출신이기 때문에 그 지방의 분위기 알잖아요. 부동산에 대한 맹신. 어떠세요? 이런 지방의 분위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분들이 많이 고민하고 있으신 것 같은데 이런 분들에게 좀 꼰대가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이제 반대로 이 5년 지방이든 서울이든 뭐 수도권이든 그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어느 지역이든 사실 이제 월급쟁이는 늘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월급쟁이가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거는 회사의 운명에 내 운명이 목 잡혀 있는 거거든. 그렇지. 그 대가로 목 잡혀 있는 대가로 받는 게 급여거든, 그죠? 그렇지. 그런데 이 회사의 운명이라는 것이 뭐 어느 지역에 있든지 간에 불안하잖아요. 불안하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하면 앞으로 이분이 가지고 있는 5년 정도밖에라는 이 표현이 저는 반대로 기회로 들려요. 이게 반대로 얘기하면 5년이라는 이 기간이 반대로 확보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5년 동안에
그 지역이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인지 또 어떤 찬스나 기회가 있는 지역인지는 제가 알 수 없지만 그것은 본인이 안테나를 잘 세워서 또 본인의 또 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꼭 물론 당연히 안정적으로 회사 생활이 안정성 있고 하겠지만 그것을 그 전제로 하되 또 우리가 그 세컨드 초이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항상 또 이렇게 준비를 해 나가야 돼 꾸준히. 예, 그런 것들은 단박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자기 개발이라는 거 그런 것들을 지역적인 형편과 환경에 맞추어서 기회나 찬스를 잘 고려하면서 또 조금 좀 준비해 보는 것도 5년 정도면 그렇지. 예, 저는 충분한 시간이 아닌가 그런 그렇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는 정리를 답을 드리고 싶은데 불안하잖아요. 뭐가 됐든 그게 결혼 이슈든 부동산이든 아니면 뭐 직장이든 불안한 게 요소가 있어요. 예. 불안할수록 그 유동성, 즉 현금 확보가 쉬운 것들에 내 자산을 옮겨놔야 된다. 저는 이렇게 답변 드리고 싶어요. 예. 그렇죠. 언제든지 불안한 요인이 왔을 때 현금화가 돼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부동산 같은 경우는 현금화가 쉽지 않은 상황인 거고 그리고 예를 들면 보험 상품들 위주 장기 상품들이 많다라면 그 상품도 현금화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런 상황이 닥치고 내가 수입이 늘거나 아니면 돈이 필요할 때는 손실이 발생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불안할수록 유동성 자산 비중을 많이 늘리자. 저는 그리고 이번 답변 마지막에 드리겠습니다. 뭐 네. 30대 후반에서 결혼도 여의치 않겠다라는 이런 표현이 어떠 있는데 예, 그런 생각 마시고 요즘 결혼들이 다 연령들이 늦어져요, 그죠? 네. 예, 늦어지고 또 같은 지역에서 있는 또 여러 또 여성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다 그러니까 꼭 과거처럼 뭐 결혼이 30대 초반에 하지 않으니까 뭐 어렵고 불편하고 이게 지금 시대가 그렇지. 결혼을 2번, 3번 해야 될 그렇지. 그럴지도 모르는 시대인데 또 이게 가정을 잇다는 것이 생각보다 비용보다는 세이브되는 요인들이 많아요. 총 나이가 33세 넘어가요 지금. 네, 그러니까 그런 실질적으로. 것도 네. 조금 적극적으로 저는 생각해서 네. 준비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이분 뒤에 5년 뒤에 펼쳐질 기회를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치면서 어.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화이팅! 화이팅!